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수급이 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시장에서는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제약바이오 섹터냐 딱 이 정도의 그 어떤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저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내용들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결국 시장에서 이 수급들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번에 뭐 또 그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2차 전지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조금은 수급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금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꾸준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셀트리온 쪽 바이오시밀러 4종 허가 권고를 획득했다.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룹주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중에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한정현 파트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압도적으로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일 겁니다. 이건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섹터 안에서 모든 섹터 내지는 모든 테마 안에서 수익률, 즉 업사이드가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시총이 가장 작은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은 붙을 거예요. 단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 더 강하겠죠.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섹터 뷰에 대해서는 전 되게 보수적입니다. 오,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한번 수급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이라고 제가 특정할게요. 한국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한번 수급이 위에서 꺾이면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아직까지 작년 이제 2차 전지 그때 급등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한 1년 반쯤 됐죠.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으로 횡보를 할 겁니다. 즉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sek터나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열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 횡보하는 동안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헌팅을 하는 게 우리 그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지금 1순위에 있는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순위 가장 윗순위에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정치 테마주일 텐데 그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100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두 명의 소수의 트레이더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고 나머지 98명, 99명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중간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더 매력적이다. 또 제약바이오는 수급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쪽이요. 파마리서치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미용 의료기기 대장주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할지 아니면 후발주자로 조금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 해보는 게 좋을지 이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라는 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추세적으로 본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거고요. 네. 나중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을 때는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세를 좀 끌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고점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세가 깨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지금 매수하신 분들 모두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대응 면에서는 확실히 추세가 깨졌을 때는 과감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에 가깝다. 또 제약바이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약간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때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ST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조정에 대한 부분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상 현재 가격, 그러니까 86,000원 가격대만 이탈 없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 더 우상향해 줄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서 대한 이 기대감이에요. 결국 대중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파적 금리 인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변동성을 더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ST팜 앞으로 상승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